영수가, 너 아직도 새빵살이 하는 거야? 한 60대 여성이 30년 만에 우연히 만난 친구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영숙은 흐린 하늘 아래 조용히 걸음을 옮깁니다. 62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옷차림과 반듯한 자세로 거리를 지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진 않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와 표정에서 묻어나는 품위는 범상치 않은 기품을 자아내고 있죠.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정영숙은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요양원에서 독거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일, 그것이 그녀가 오랫동안 이어온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어려 있지만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사이로 지나온 세월의 아픔이 스며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정 선생님. 요양원 간호사의 인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정영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선생님이라 불리우는 것이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삶이 꿈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시절, 그 습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보냈던 청춘,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삶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죠. 정영숙은 걸음을 멈추고 길가의 작은 카페 앞에 섭니다. 문득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지만 정영숙에게는 그런 소소한 행복조차 사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재즈 음악이 그녀를 반깁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영숙은 창가 자리를 골라 앉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메뉴판을 보며 카모마일 차를 주문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래도 이제는 내 삶에 만족해요. 정영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이제야 빛을 본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던 정영숙의 귀에 갑자기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녀는 무심코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봤고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 멀리 카페 한쪽 구석에 모여 앉은 여성들의 모습. 화려한 옷차림과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는 그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유독 눈에 띕니다. 선미. 정영숙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옵니다. 세월이 흘러 모습은 변했지만 그 목소리와 웃음소리는 여전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그녀를 괴롭히던, 그리고 지하 셋방 시절 그녀를 더없이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영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자리를 피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두려움, 분노, 아니면 호기심? 정영숙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정영숙이 카페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고개를 들자 선미와 눈이 마주칩니다. 선미의 얼굴에 놀람이 스치고 이내 그녀는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이어서 모두의 시선이 정영숙에게 쏠립니다. 어머, 저기 앉아있는 사람. 정영숙 아니야? 선미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울립니다. 필요 이상으로 큰 목소리에 다른 손님들도 흘기 쳐다봅니다. 정영숙은 가만히 웃으며 시선을 피합니다. 하지만 선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화려한 명품 백을 든 채 정영숙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옵니다.
그녀 뒤로 3명의 여성들이 따라옵니다. 모두 값비싼 옷과 가방,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어머, 맞네. 정영숙 맞지? 그때 우리 집 지하 셋방에 살았던. 선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정영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오랜만이네요. 선미 씨라고 말합니다. 예상외로 차분한 목소리에 선미가 살짝 당황합니다. 와, 진짜 너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네. 근데 아직도. 선미는 정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끝을 흐립니다. 그 촌스러운 느낌은 그대로구나. 정영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집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죠. 다들 변한 게 없네요. 선미는 웃으며 의자를 끌어당깁니다. 우리랑 같이 앉을래? 옛날 얘기도 하고.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선미와 그녀의 친구들은 정영숙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습니다. 테이블은 금세 시끌벅적해집니다.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 친구들. 모두 선미처럼 화려한 겉모습과 거만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나 김미연이야, 기억나?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긴 머리를 한 여성이 말합니다. 오, 그리고 이쪽은 박수진, 우리 모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업가지. 선미가 다른 여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쪽은 최윤정, 남편이 대기업 팀장이야. 선미는 마지막 여성을 소개하며 뿌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성취와 지위를 자랑하는 동안 정영숙은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가 오히려 선미를 불편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영숙아, 너는 어떻게 지냈어? 아직도 어디였더라? 그 사회복지사 일에? 선미가 물어봅니다.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죠. 정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그 일은 오래전에 그만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은 뭐해? 결혼은 했고? 미연이 캐묻습니다. 정영숙은 미소 지으며 네, 결혼했습니다. 라고만 답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죠. 남편은 뭐 하는데? 수진이 빠르게 질문합니다. 정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업인데? 윤정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정영숙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 가지요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더 이상 질문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선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말을 아껴? 우리가 남이니? 그래도 옛날에 우리 집에서 새빵살이 했잖아. 그때 너희 어머니 아프셔서 고생 많았지. 정영숙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집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그녀에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 습하고 좁은 지하방에서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던 나날들, 그리고 선미의 어머니가 매달 늦은 월세 때문에 문을 두드리며 냉담하게 대하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게요. 새빵살이 시절이 벌써 40년도 더 지났네요. 정영숙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무언가를 품고 있었죠. 선미는 친구들을 향해 돌아서며 아, 너희들은 모르지? 영숙이네는 우리 집 지하방에 새 들어 살았어. 그것도 한참을 하고 말합니다. 마치 과거의 영숙을 전시품처럼 보여주는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겠다. 윤정이 가식적인 동정심을 담아 말합니다. 정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네, 쉽지 않았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정영숙의 머릿속으로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새어 들어오던 지하방,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방 안을 채우던 밤, 그리고 선미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이번 달도 월세가 늦었네라는 말.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래도 너희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방을 내어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정영숙은 성숙한 태도로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그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래, 우리 엄마가 마음이 넓으셨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영숙의 차분한 태도가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근데 넌 정말 안 변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소박한 스타일. 선미는 다시 공격적인 태도로 돌아갑니다. 난 항상 생각했어. 너네 같은 애들은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말을 마친 선미는 자신의 명품 시계를 과시하듯 손목을 들어 보입니다. 난 다르지. 내 남편 이번에 부장 승진했어. 우리 애들도 다 좋은 대학 갔고. 저도 이번에 남편이 팀장 됐어요. 윤정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월급도 많이 올랐죠. 저희 딸은 이번에 미국 유학 가기로 했어요. 미연이 끼어듭니다.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학교예요.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진이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이죠. 정영숙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판단도 부러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평온했죠. 그녀의 태도가 선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영수가, 너는? 애들은 있어? 뭐하고 지내? 정영숙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답합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에? 선미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금융 쪽이요. 정영숙은 간결하게 답합니다. 어느 회사? 윤정이 캐물었습니다. 정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외국계 회사입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선미는 안도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 정영숙의 아들은 아마도 작은 외국계 기업의 평범한 직원일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감을 찾아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현대에 다니는데 벌써 과장이야. 아빠 백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말이야. 정영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가 선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정영숙은 과거 그녀가 기억하는 비굴하고 주눅든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정영숙은 누군가의 인정이나 칭찬을 갈구하지 않는 자신의 위치에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바뀌었네. 선미가 갑자기 말합니다. 이번엔 조롱이 아닌 진짜 놀라움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정영숙은 부드럽게 웃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우리 모두 변했겠죠. 그때 정영숙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합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눈빛이 변합니다. 무언가 중요한 연락인 듯 했습니다. 정영숙은 핸드폰을 조용히 들어 화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실례지만 조금 이따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전화? 선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영숙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남편이 마중 나올 거예요. 어머, 그래? 남편분이 직접 마중 나와? 미연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마중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정영숙은 미소로 답했고 선미는 다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내 옷차림을 보면 아직도 그때 그 느낌이 나네.
그 새빵 냄새 같은 거 있잖아. 수진과 윤정이 킥킥 웃습니다. 하지만 정영숙의 평온한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죠. 정영숙의 마음속으로 또 다른 과거의 기억이 흘러갑니다. 고등학교 시절 중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날들. 선미와 그녀의 친구들이 정영숙을 둘러싸고 놀리던 모습. 야, 이거 영숙이 냄새 맡아봐. 지하방 냄새 나지 않아? 웃음소리와 함께 날아온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영숙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마음을 스쳐 지나가도 그녀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죠. 그런데 말이야, 영숙아. 선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달라졌어. 그때는 항상 고개 숙이고 다니더니. 정영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법이죠. 제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어떤 이유? 선미가 캐물었습니다. 정영숙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정 수트에 고급 코트를 입은 중후한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 정영숙을 발견하고 걸어옵니다. 그의 걸음걸이와 분위기에서 풍기는 기품이 카페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자는 정영숙의 테이블 앞에 멈춰서서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순간 선미와 친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모님? 그들의 눈에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요. 방금 옛 친구들을 만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회의 마치시고 곧 도착하십니다. 차량은 이미 대기 중입니다. 선미의 입이 살짝 벌어지고 친구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고개를 숙인 후 카페 입구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정영숙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죠.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미는 놀란 눈으로 정영숙을 바라봤고 다른 친구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영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이에요. 남편 회사? 미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떤 회사인데? 정영숙은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기업이죠. 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대화가 빠르게 재생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정영숙이 얼마나 차분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는지, 마치 자신이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아. 선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 혹시 남편이 누구신데? 정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만나게 되면 반갑겠네요. 선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남편분이 기다리시겠네. 정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시간 있어요. 선미와 친구들은 갑자기 불안해진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죠. 방금 전까지 하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모님이라 불리는 상황이 그들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수가 솔직히 말해봐. 선미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입니다. 너 정말 대단한데 시집 갔구나.
어떻게 된 일이야? 정영숙은 차분하게 웃으며 그저 인연이었죠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시가 아닌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아니, 근데 남편이 정말 무슨 회사 회장이야? 미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영숙은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시는데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선미는 갑자기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아까 내가 좀 무례했지? 너무 오랜만이라 그랬어. 사실 난 항상 내가 잘 되길 바랐어. 정영숙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죠. 그녀의 침묵이 선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된 것 같아 정말 기뻐. 선미가 과장된 친절함으로 말합니다. 우리 진작 알았으면 더 잘 대해줬을 텐데. 그 말에 정영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대접? 아까까지 나를 깔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접을 하겠다고요? 정영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이 테이블 주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니, 난 그런 뜻이. 선미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정영숙은 가방을 들며 말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선미와 그녀의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죠. 정영숙은 테이블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그녀는 카페 입구에서 기다리던 남자에게 다가갔고 남자는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영숙이 나가자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선미와 친구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방금 뭐였지?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몰라. 선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 회장 부인이라니.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던 남편의 부장직이나 팀장 자리, 작은 사업체가 얼마나 보잘것없게 느껴졌는지 말이죠. 카페방 정영숙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네, 괜찮아요. 오래된 친구들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용서와 초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정영숙을 보자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영숙 씨, 오래 기다렸지? 남자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정영숙은 그의 팔짱을 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잊고 지냈던 구경 좀 했네요. 남자는 정영숙의 표정을 살피더니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정영숙은 잠시 카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선미와 친구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별일 없어요. 그저 옛 친구들을 만났을 뿐이에요. 정영숙은 남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픔보다는 평온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우는 아내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부부 사이에 형성된 이해와 존중이
그들 사이에 있었죠. 그는 정영숙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차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카페 안의 선미와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창밖으로 검은 리무진이 천천히 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저게 다 뭐야? 정영숙이 대기업 회장 부인이라고. 선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그 남자 강민호 회장 아니야? 사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S그룹 회장이잖아. 윤정이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어떻게 정영숙이 그런 사람과. 선미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부러움, 질투,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회였죠.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되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완전히 망신당한 거야? 미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지하 셋방에 살던 영숙을 무시하던 날들, 그리고 아까 카페에서 그녀를 하대하던 모습들.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그녀에게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한편 차 안에서 정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강민호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물었습니다. 정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졌어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온갖 고난을 겪으며 어머니를 간호하던 날들, 그리고 첫 만남에서 그녀의 눈빛에 담겨있던 강인함과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그를 그녀에게 이끌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진짜 내 옛 친구들이었어? 강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라기보다는 과거의 한 부분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사람들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였죠. 그들에게 화가 나지 않아? 강민호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정영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 작은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요. 강민호는 아내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점이 그가 정영숙을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그녀의 마음씨, 진정한 품격이 깃든 내면이었죠.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강민호가 화제를 바꾸며 물었습니다. 정영숙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라면 어때요? 강민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라면? 오늘은 특별한 날 아니었어? 정영숙은 살짝 웃으며 네, 특별한 날이에요. 과거와 화해한 날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소박한 것이 가장 마음을 편하게 해주죠. 강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집에서 라면 먹자. 차는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한강이 보이는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변하는 동안 정영숙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정영숙이 문득 말했습니다. 오늘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
나도 모르게 여전히 그 지하방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민호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요. 정영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바뀌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상처가 남아 있었나 봐요. 강민호는 아내의 손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정영숙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경청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만들어낸 편안함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정영숙이 문득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강민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떻게 있겠어? 내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잖아. 네, 당신 양복에요. 정영숙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너무 당황스러웠으니까. 강민호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나를 쳐다보던 그 맑은 눈빛에 정영숙은 남편의 말에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그들은 가끔 첫 만남의 설렘을 나누곤 했습니다. 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 강민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지. 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다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죠. 내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나 자체를 봐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강민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랑한 건 내가 가진 모든 건너의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였어. 정영숙은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이 남자와 함께한 세월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모든 순간이 값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친구들을 보니 어땠어? 강민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정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불편했어요. 옛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어떻게? 그들이 여전히 겉모습과 지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또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강민호는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 부부가 걸어온 길은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을, 과시보다는 나눔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카페에 있는지. 정영숙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강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비서가 우연히 널 발견했대. 내가 몇몇 여성들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서 나에게 연락했지. 아, 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부러 비서를 먼저 보냈군요. 내가 혹시 불편한 상황에 있을까봐 그랬어. 강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했나? 정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그들에게 한 방 먹일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서서히 그들의 집 앞에 다가갔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격 있는 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영숙은 이 집을 처음 봤을 때의 감정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더 큰 집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한 대답도 기억합니다.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야. 너무 크면 오히려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 차가 집 앞에 멈추고 정영숙과 강민호는 함께 내렸습니다. 조용한 정원이 그들을 반겼고 은은한 조명이 켜진 집이 따스함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함께 만들어 온 보금자리였습니다. 라면이요, 정말로요? 집 안으로 들어서며 강민호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라면이 당기네요. 가끔은 소박한 것이 제일 맛있잖아요. 부엌으로 향하는 정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강민호는 문득 아내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지하 셋방에서 병든 어머니를 돌보던 소녀에서 이제는 당당하고 품이 있는 여성으로 성장한 모습. 그 과정에서 그녀는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겸손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일과가 길었지만 아내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언제나 그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오늘 아들에게서 연락 왔어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정영숙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휴가를 내고 한국에 온대요. 정말 그거 좋은 소식이네. 강민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휴가가 생겼대요. 오랜만에 셋이서 여행이라도 갈까요? 정영숙이 제안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럴까? 아들이 좋아하는 제주도는 어째? 라고 말했습니다. 정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가 좋아할 거예요. 그녀는 라면을 끓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선미와 친구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놀란 것은 정영숙의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내면의 강인함과 품격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강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정영숙은 라면을 그릇에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새방에서 사모님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참 길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강민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는 항상 사모님이었어. 단지 세상이 그것을 늦게 알아봤을 뿐이지. 정영숙은 남편의 말에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가 항상 그녀의 가치를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라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왜 카페에 들어갔어? 강민호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영숙은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문득 차 한 잔 마시고 싶었어요.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운명? 네, 그 오래된 상처와 마주하고 마침내 그것을 놓아줄 수 있는 운명이요. 정영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강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정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의 평화와 미래에 대한 기대만이 담겨 있었죠. 알아요? 정영숙이 문득 말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아직도 그 셋방에 살고 있더라고요. 강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요. 정영숙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겉모습과 지위에 갇혀 있어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모른 채 자신들이 만든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영숙은 차분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새방에서 사모님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었어요. 정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자신을 깔보던 모든 과거를 품어버린 여유와 승리의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있지 않았고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영숙이 찾은 것은 단지 사회적 지위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법이었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그녀의 여정을 조용히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방에서 사모님이 된 그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정영숙은 마침내 완전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